네, 요즘에 급증하고 있는 또 5.18 왜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반박을 하셨는지, 왜 그런 영상을 또 만들게 되셨는지 직접 얘기 나눠볼까요? 극락초등학교의 백성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5.18 왜곡 영상에 대한 이 반박 영상을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만든 계기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네, 평소에 5.18 교육이라거나 이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직 생활한 이후로도.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많이 알려드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학교에서 가장 이제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매체 중에 하나가 유튜브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이제 검색을 아이들이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로 이제 자기들이 모르는 정보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3월 달에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보는 학생들이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들을 자기들 마음속에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반박 영상에 대한 제안이 5.18 기념재단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5.18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올렸다가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으시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영상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화가 나는 왜곡된 부분이었습니까? 가장 영상에서 화가 났던 부분은 영상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게 없이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논리들, 이것들을 많이 가져다가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해주고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좀 그 댓글들에 이제 유튜브에서 프로필 이런 것들을 달잖아요. 네. 이제 프로필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거나 흔히 말하는 이런 그 약간 심한 인터넷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심적으로 많이 좀 말하고 있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또 5.18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인신 공격을 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관련 영상들을 타고 가면은 이거보다 더 심한 내용들도 많고, 네, 그런 부분에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만드신 이 왜곡 영상에 대한 반박 영상, 저희가 한번 살짝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볼까요? 본인이 광주 청년이라고 주장하는 한 유튜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마음이 아팠어. 왜냐면 그 유튜버는 5.18 민주화운동을 전혀 근거 없는 논리를 폄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대로 알려주려고 해. 이 근거들이 왜 잘못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반박해 볼게. 80년 5월 18일 경찰 측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300명의 시민군이 잠복하고 있다가 파병 군인을 습격했다. 먼저 5월 18일에 경찰 측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최초의 사망자는 5월 19일 보니까 약간 이 왜곡 영상을 모티브로 하고 이 논란에 이런 이야기들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는 네. 이 형식의 이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보고 네. 있으면.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일부러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기존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들은 꽤 많이 있기도 했는데, 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논리적인 근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혼자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만들어주신 분들이 같이 있어요. 뭔가 이제 그 학문적인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네. 또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봤던 그런 책들을 그냥 책만 보기만 해도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이상한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이제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만든 국가 보고서라거나, 그리고 이제 기록 유산에도 이미 나와 있던 사진 자료 같은 거는 몇 번 훑어만 보더라도 저런 근거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 유튜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론 함부로 이렇게 이런다 저런다 이제 결정 짓기는 좀 어렵긴 한데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그 컨텐츠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되면 뭐 구독이라거나 좋아요 같은 게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좀 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사람들이 좀 접근을 하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근거에 의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백성동 선생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근거들은 어디서 찾아 나오셨습니까? 근거들은 주로 현장에 이제 그 많이 나와 있는 이제 5.18 기념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네. 또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거나 많은 또 책들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영상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영상도 이제 찍어주신 분들도 있고 편집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랑 같이 몇 번 만나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기 영상의 콘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칠판에다가 좀 설명하는 콘티라거나 중간중간에 좀 이런 요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같이 찾아주시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또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또 재단에 요청을 드리면은 또 같이 도와드리고 이제 혼자서 할 수 없었던 거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여러 사람의 힘으로 했던 것처럼 저 영상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탄생한 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럼 선생님이 만드신 이 영상 가르치고 계시는 이 제자들도 이 영상을 혹시 봤나요? 지금 올해 제가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사실 저희 반 아이들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보지를 못했어요. 또 이제 온라인 수업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그 화상이라거나 이런 것들로만 이제 면대면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자들보다는 저를 이제 거쳐간 이제 5.18 실제로 수업을 했던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직 생활이 있으면서 광주에서 이제 그 전 학교에서는 매해 5.18 기간 동안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사적지도 가고 또 5.18 교육처럼 그림책이라거나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중학생이 된 제자가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 외국대 유튜버를 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딱 그걸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선생님이 올린 영상이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업로드 된 날에 그 아이가 연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영상을 보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좀 약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런 반응들을 보고 이제 조금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반 아이들이 보기에는 살짝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유독 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도 됐고 뭐 기록 유산으로도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또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즈음 되면은 왜곡되고 폄훼되는 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나올까요?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네, 계속 그 5.18 민주화운동과 우리나라 현대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또 공부를 해보면 많이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80년 이후에 80년대라거나 90년대 대부분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항상 먼저 등장했던 게 이제 5.18 진상 규명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실제로 8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5.18 민주화운동이 정식으로 국가기념일이 되는 데까지도 이제 16년, 17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그날의 그런 그 광주 시민들의 가슴 아픈 일들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있었던 우리 그 촛불 항쟁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5.18 왜곡 영상을 만들면서 공격을 하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5.18이 무너지게 되면 대구 228이라거나 4.19 혁명 또 6월 항쟁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이루었던 우리 민중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통째로 부정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이 핵심에 있는 5.18을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이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하는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고 또 이제 저희 집안에서 뭔가 누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더 관심이 생겼고 마음이 더 가게 되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저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광주에서 1980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외치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물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가고 이 기록들을 기억하는 것들이 우리가 또 이 기억된 역사들을 다시 또 후대에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5.18 희생자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장애인이라거나 여성, 어린이 등 굉장히 이런 그 참혹한 죽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부각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5.18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제 학생들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고 또 가장 또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게 하려면은 그 당시 5.18 열흘간의 항전 중에서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 정신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이제 민주, 인권, 평화,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나눔과 배려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참 그럼 끝으로 앞으로 이런 왜곡이 아예 없어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왜곡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할 때도 확실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것들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5.18 4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항상 그 구도청 앞에서 있었던 큰 행사들, 그런 행사들이 지금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 5.18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세력들이 도청 앞에다가 집회 신고를 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집회 신고를 이제 시장님께서 행정명령으로 맡고 있는데 만약에 정확한 이런 특별법들이 제정이 됐다면은 그런 행정명령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 5.18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 현대사 속에서 돌아가신 많은 민족민주열사분들이 계세요. 망월동 5.18 묘역뿐만이 아니라 뭐 마석의 모란공원이라거나 이런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제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이 현대사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발전 속에서 5.18뿐만이 아니라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 많은 죽음들이 있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그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또 협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제주 4.3이라거나 또는 뭐 대구 2.28 네. 또 이런 다양한 역사적인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발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실한 교육적인 협의가 있어야 앞으로 이런 5.18 왜곡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역할도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방송이 저 유튜브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네. 예, 며칠 있다가 있을 5.18 주간에 아이들 수업으로 틀어주십시오. 아이들 또 온라인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아이들 빨리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학교에서 이제 대면으로 보는 게 얼마나 필요한데요. 네, 해마다 5월달에 이제 묘역 나가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것들을 보고 네. 마음으로 느끼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참 소중했는데 올해는 아마 2학기 때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하지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실제로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동 선생님 같은 분들이 좀 많아지셔가지고요. 왜곡도 폄훼도 더 이상 없고 당시에 5.18 때문에 가슴 아프셨던 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의 아픔은 없고 위로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